2024년 옥스퍼드 대학은 올해의 단어를 발표합니다. 그 단어는 AI도 전쟁도 기후이기도 아니었죠. 바로 브레인롯, 우리말로 하면 뇌썩음입니다. 문제의 주범은 역시 쇼폼입니다. 쇼폼을 보는 데는 에너지가 거의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작 15초짜리 영상이 큰 웃음, 뭉클한 감동, 그리고 신기함을 선사합니다. 그렇게 손가락 까딱 한 번에 엄청난 보상을 얻어버린 데는 이렇게 생각하죠. 와, 가성비 미쳤다.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들어보셨죠?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도파민은 사실 기대감의 호르몬입니다. 쇼폼은 이 도파민 시스템을 완벽하게 해킹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웃길 거야. 이 다음 영상은 진짜 신기할 거야. 끝없는 기대감의 연속, 이게 바로 쇼폼 중독의 메커니즘이죠. 그렇게 뇌는 이 짧은 호흡에 적응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라는 겁니다. 긴 글을 읽고 문맥을 파악하는 능력, 지루한 대화를 견디며 상대 의중을 읽는 능력, 풀리지 않는 문제를 붙잡고 끈질기게 고민하는 힘, 이걸 인지적 지구력이라고 부르는데 쇼폼만 보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 지구력이 사라지죠. 그럼 이미 망가진 뇌는 돌이킬 수 없는 걸까요? 혹시 이 그림 어느 도시인지 아시나요? 네, 영국 런던의 지도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없던 시절 골목길만 25,000개에 달하는 이 지도를 전부 외워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런던의 택시 기사들이었죠. 과학자들은 기사들의 뇌를 찍어봤고 과학계는 큰 충격에 빠집니다. 뇌에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들의 경력이 올라갈수록 이 해마의 부피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커졌던 겁니다. 그동안은 성인은 새로운 뇌세포를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이 학계 정설이었지만 사실은 쓰면 쓸수록 평생 뇌가 강화된다는 사실, 그 유명한 뇌 가소성이 입증된 순간이었죠. 하지만 여기 택시 기사들보다 더 놀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1986년 미국 연구진은 일명 수녀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미국의 수녀 678명을 30년간 추적 조사한 장기 연구였죠. 매년 수녀들의 인지 기능을 검사했고 돌아가신 후에는 뇌를 기증받아 부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케이스가 메리 수녀입니다. 메리는 70대 후반까지도 강의를 냈고 10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팡이 없이 걸었고 기억력도 웬만한 청년만큼 좋았죠. 누가 봐도 건강한 뇌의 표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뇌를 부검한 결과 연구진은 경악을 금치 못해요. 놀랍게도 메리의 뇌는 처참했습니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는 쪼그라들어 있었고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 단백질처럼 뇌세포를 파괴하는 독성 물질이 뇌 전체를 뒤덮고 있었거든요. 의학 교과서대로라면 그녀는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는 말기 치매 환자여야 했습니다. 사실 이건 메리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약 10%의 다른 수녀들도 뇌세포가 손상되어 가는 와중에도 치매 증상 없이 멀쩡히 일상생활을 해냈죠. 도대체 이 수녀들은 뭐가 달랐던 걸까요? 연구진이 찾아낸 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녀를 지킨 건 최첨단 의학도 타고난 유전자도 아니었죠. 바로 우회로였습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야콥 스턴 교수는 이런 현상을 인지 예비능이라고 부릅니다. 항구에 배가 두 척 정박해 있습니다. A라는 배는 밧줄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B라는 배는 밧줄 10개로 꽁꽁 묶여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알츠하이머라는 태풍이 몰아칩니다. A는 태풍이 불자마자 밧줄이 툭 끊어지고 속수무책으로 떠내려갑니다. 하지만 B는 태풍이 거세서 밧줄 두세 개가 끊어져도 나머지 7개의 밧줄이 배를 꽉 잡고 있습니다. 스턴 교수는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뇌세포가 죽고 독성물질이 쌓인다고요. 하지만 평소에 뇌 속에 다양한 밧줄을 만들어둔 사람은 뇌의 일부분이 망가져도 끄떡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도대체 이 밧줄들은 어떻게 만드는 걸까요? 연구진은 이 답을 찾기 위해 수녀들의 일상을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아침 6시, 수녀들은 기도와 명상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외부 모드가 아니라 내부 모드가 가동되는 시간입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공부했습니다. 책, 노트, 펜이 어질러져 있죠. 자기 전에 뭘 해야 할까요? 네, 정리해야겠죠? 뇌도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외부로부터 받아들인 정보들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나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핸드폰, 출근길에도 핸드폰, 자기 직전까지 핸드폰,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반면 수녀들은 매일 아침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묵상 시간이 끝나면 수녀들은 책을 읽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때 뇌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기 위해 해마를 작동시켰고요. 그리고는 점심을 먹고 정원을 가꿉니다. 꽃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고 땅을 파죠. 여기선 해마가 아니라 생각 없이 하는 습관을 담당하는 선조체라는 곳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수녀들은 오전에는 해마를 썼고 오후에는 선조체를 썼습니다. 아인슈타인이 물리 문제가 안 풀릴 때마다 바이올린을 켰던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뇌의 학습 시스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마 시스템과 선조체 시스템. 이 둘의 관계는 마치 시소를 타는 것과 같아요. 습관의 뇌인 선조체가 활성화되면 생각의 뇌인 해마의 활동은 줄어듭니다. 사실 해마는 우리 뇌에서 개복치 같은 존재입니다. 해마는 스트레스 호르몬 수용체가 가장 많이 밀집된 곳 중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야근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를 쥐어짜면 해마의 부피가 쪼그라들고 세포가 죽습니다. 이게 심해지면 기억력 감퇴나 우울증, 치매로도 이어지고요. 이때 수녀들처럼 텃밭을 가꾸거나 헬스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런닝머신을 뛰면 뇌는 주도권을 선조체로 넘겨버립니다. 자, 이제 복잡한 생각은 그만하고 몸이 기억하는 대로 움직이자. 그 순간 과열됐던 해마가 전원을 끄고 휴식을 취하면서 손상된 세포를 복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렇게 충분히 뇌를 식힌 수녀들은 다시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펜을 잡고 글을 써요. 오늘 있었던 일, 느낀 점, 기도문 같은 거였죠. 연구진은 여기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수녀들이 쓴 글에 그들의 미래가 이미 적혀 있었다는 걸요.
연구를 이끈 스노든 박사는 수녀들이 20대 시절 수녀원에 처음 들어올 때 썼던 오래된 기록들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20대 때 쓴 글이 단순하고 밋밋했던 수녀들은 노년에 치매에 걸릴 확률이 무려 80%였습니다. 반면 20대 때 쓴 글이 복잡하고 풍성했던 수녀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고작 10%였고요. 연구진은 이걸 아이디어 밀도라고 부릅니다. 밀도가 낮은 단순한 글은 이런 식이었죠. 오늘 빵을 먹었다. 맛있었다. 하지만 메리 수녀처럼 밀도가 높은 글은 달랐습니다. 오늘 아침 갓 구운 빵의 고소한 냄새를 맡으니 어린 시절 어머니가 부엌에서 흥얼거리던 콧노래가 떠올라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지금 뇌 안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빵 냄새라는 후각 정보가 어머니라는 기억을 깨우고 그것이 다시 미소라는 감정을 건드려 결국 문장이라는 전두엽의 언어 영역까지 연결됩니다. 뇌의 구석구석을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가 놓인 겁니다. 사람들은 흔히 기억을 서랍에 넣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는 말합니다. 기억은 서랍이 아니라 거미줄이라고요. 수녀들의 뇌는 매일매일의 연결을 통해 수만 개의 거미줄로 칭칭 감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는 가위가 나타나 줄 몇 개를 뚝뚝 끊어놔도 그물망 전체는 무너지지 않았죠. 책을 읽을 때는 언어 영역, 기도를 할 때는 메타인지 영역, 정원을 가꿀 때는 공간 지각력과 운동 영역, 대화와 가르침은 사회인지를 발달시켰습니다. 뇌를 골고루 자극하는 균형 잡힌 식단이었죠. 그럼 숏폼은 어떨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딱 한 가지 활동만 반복합니다. 스크롤.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후두엽과 쾌락을 느끼는 보상회로 이 두 곳만 주로 불타오르죠. 이건 종일 초콜릿 아이스크림만 퍼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 입장에서는 최악의 편식이죠. 해마와 전두엽은 이 과정에서 소외됩니다. 숏폼은 뭔가를 생각할 필요도 기억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결국 뇌는 숏폼이라는 외길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부작용은 이겁니다. 바로 행복의 역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우리 뇌는 강한 자극을 계속 받으면 그걸 견디기 위해 감각을 무디게 만들어버립니다. 매일 불닭볶음면만 먹던 사람이 슴슴한 나물 반찬에선 아무런 맛도 느끼지 못하는 것과 같죠. 숏폼이라는 초강력 도파민에 절여진 뇌는 이제 책을 읽을 때 잔잔한 감동, 산책할 때의 상쾌함, 친구와 대화할 때의 소소한 즐거움 같은 작고 평범한 행복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다 왔습니다. 도파민에 절여진 뇌를 구하고 100세까지 늙지 않는 뇌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실천법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인지적 지구력 키우기입니다. 하루 딱 30분 끊지 않고 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드라마 한 편을 배속 없이 보거나 책 한 챕터를 끝까지 읽거나 긴 유튜브 영상들을 스킵 없이 보는 겁니다. 처음엔 좀이 쑤시고 어려우실 거예요. 하지만 도파민 버튼을 누르고 싶은 유혹을 견딜 때마다 전두엽의 통제력이 늘어납니다. 두 번째, 디지털 디톡스 활동입니다. 수녀들은 손으로 뜨개질을 하고 요리하고 정원을 가꿨죠. 하루에 딱 한 번 핸드폰 없이 몸을 쓰는 활동을 해보세요. 산책할 때 핸드폰을 집에 두고 나가거나 요리할 때 레시피를 보지 않고 해보거나 클라이밍이나 기타나 드럼 같은 취미도 좋습니다. 세 번째, 3줄 일기 쓰기입니다. 자기 전에 딱 3줄만 써보세요. 오늘 뭘 배웠나? 뭘 잘했나? 내일 뭘 다르게 해볼까? 파편화된 기억도 글로 쓰면 이야기가 됩니다. 굴러다니던 구슬을 실로 깨면 먹거리가 되는 것처럼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메리 수녀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101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치매를 예방하려고? 아닙니다. 그냥 책 읽는 게 좋았고 정원 가꾸는 게 좋았고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좋았고 매일매일이 의미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1살까지 멀쩡한 뇌가 덤으로 따라온 셈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볼까요? 지금 젊은 세대가 브레인롯을 겪는 이유는 뭘까요? 숏폼을 너무 많이 봐서? 어쩌면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일상이 의미 없다고 느끼기 때문일 겁니다. 숏폼을 보는 이유? 숏폼이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현실이 재미없어서는 아닐까요? 오늘 책을 30분 읽는다는 건 30년 후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내가 성장하는 걸 느끼기 위해서죠. 오늘 운동을 한다는 건 치매 예방이 아닙니다. 내 몸이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서죠. 오늘 일기를 쓴다는 것도 뇌의 연결을 강화하려는 게 아닙니다. 내 하루가 의미 있었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렇게 의미 있는 하루들이 쌓이면 어느새 뇌에는 수백 개의 우회로가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101살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늘 밤을 위해서요. 오늘 영상은 30년 넘게 기억과 학습을 연구해온 서울대 뇌인지과학과 이인하 교수가 쓴 멍청해지기 전에 읽는 뇌과학의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었습니다. 뇌는 어떻게 학습하는지, 기억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집중력은 어떻게 키우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법도 담겨있어 좋았습니다. 예전처럼 집중이 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 요즘 기억력이 떨어진 것 같은 분들,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죽는 날까지 뇌 기능을 잃지 않고 총명하게 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